네,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정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미 전문가 함께하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을 저희가 또 알아볼까요? 검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진이요? 네. 검진이라는 건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혹시나 질병이라도 없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알아보는 건데요. 검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중에 받은 내시경 검사. 두 번째는 사랑니 발치로 엑스레이를 찍은 검진. 세 번째는 독감 의심 소견에 따라 받은 검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개 케이스를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실손보험을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구를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답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네. 건강검진 자체는 왠지 청구가 안 된다고 들은 것 같고 치과 치료도 어렵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네. X, 세모, 동그라미입니다. 다 다른 답변이 나오네요.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건강검진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실손보험 청구가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 중에 받은 내시경 검사는 실손 보상이 어렵습니다. 약관을 보게 되면요. 건강검진으로 인한 비용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예 약관에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검사비라든가 진찰료, 입원이나 통원치료비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중 검사비는 치료 목적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치료 목적에만. 네. 그러면 검진은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실손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의사 소견 없이 스스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때는 예방 목적이라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뭔가 이상 소견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무언가 더 검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과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의사에게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다라든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네. 이 추가 검사를 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검사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뒤따른 치료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질병이 발견되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혹은 검진 중에 발생한 치료 비용 모두 보상이 가능한데요. 다 된다. 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했을 경우에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용종 제거 그죠? 흔히들 하시죠. 네, 이 경우에는 검진 중에 떼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용종 제거 비용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검진 중에 용종을 떼낸 경우에 내시경 검사 비용은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안 않고요. 되고, 네. 이 비용은 자비를 부담하셔야 되고 용종 제거는 이상 소견에 따라서 추가 검사 또는 추가 치료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떼어낸 조직을 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조직 검사 비용도 청구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손으로 청구가 될까요? 네, 용종 제거 후에 조직 검사를 하는 비용도 추가로 보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용종 제거 비용과 조직 검사 비용까지 모두 실비를 함께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용종을 뗐으면 계속해서 몇 년 주기로 이제 추적 관찰을 요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검사를 매년마다 받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검사비는 어때요? 이거는 뭐 청구가 될지 안 될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종양이 생겼거나 암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예방 목적이 아니라 보험회사는 치료 목적의 검사로 보거든요. 그때는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내시경 케이스 하나 먼저 보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치과 쪽이에요. 사랑니 발치 전 검진은 과연 청구가 되느냐. 이게 왜 세모 표시죠, 정말? 사랑니 발치를 하려면 사랑니의 위치라든가 매복 정도를 알아보려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치과는 실손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앞서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의 세대별로 보상이 된다, 안 된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니 치과 치료 게다가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사랑니 발치 관련된 그런 사전 점검 등인데 어떻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앞서 알아본 것처럼 실손보험에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가 있었죠. 네. 여기서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요. 1세대 실손보험인데요. 사랑니 발치를 위한 검진은 물론이고요. 발치에 대한 모든 치료비는 실손보험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에서는 다 안 된다라는 거였고 네, 그럼 맞습니다. 2세대부터 4세대까지 경우는 어떤데요? 2세대나 3세대, 4세대의 경우에는요. 치과 치료의 일부 보험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요. 사랑니 발치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는 물론이고요. 발치 치료까지의 치료비가 급여였다라고 한다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급여 항목이면 그러니까 치료 네. 목적이었으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이 독감 관련 지금 독감 의심이 돼서 검사를 받는다. 그때 비용은 청구가 되느냐에 동그라미가 떴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의사의 독감이 의심된다라는 소견이 있어서 독감 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 이건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피로를 느껴서 진행을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이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나도 불안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또는 검사 차원에서 독감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실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